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A4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해 모드 성능 검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8년까지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검증해 KF-21의 전천후 다목적 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장병급식 경연대회 군식 대첩을 개최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9개 참가팀은 1인당 14,000원으로 인상된 급식 단가에 맞춰 대량 조리와 영양, 맛을 살린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최우수상은 고사리 삼겹 솥밥을 내놓은 육군 54단 강수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가 야간에 항공자산으로 목표에 침투하는 특수 타격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특전대원들은 강추위 속에서 대항군에 맞서 임무를 완수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귀성부대는 또 산악 및 도시지역 인명구조작전, 대테러 전술 등 혹한기 훈련으로 전투기술과 체력, 정신력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눈 A4 레이더에 대한 공대지 공대해 모드 성능 검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028년 평가가 완료되면 KF-21은 공중과 지상, 해상의 모든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전천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KF-21의 눈이라 불리는 A4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해 모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거친 해당 사업은 KF-21 추가 무장시험 A4 레이더 개발 체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2028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A4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ADD는 공대공, 공대지 모드의 동시 운용 성능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험 평가가 완료되면 KF-21은 공중과 지상, 해상의 모든 표적을 탐지, 추적해 전천후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공대공 모드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개발과 시험 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했고 올 하반기 KF-21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KF-21 A4 레이더의 전반적인 모드에 대한 운용 능력을 확보해 미래 전장에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ADD는 이번 사업이 국내 개발 장비의 독자적인 성능 개량과 자체 무장 장착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최근 요리 경연 프로그램과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얻는 등 젊은 세대의 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도 신세대 장병을 위한 최고의 급식 메뉴를 가리는 급식 경연대회 군식 대첩을 개최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검 대신 식칼을 든 장병이 방울토마토를 세심히 다듬습니다. 상큼한 레몬에 뿌려진 설탕이 달콤하게 녹아내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부대 조리병들이 최고의 요리 실력을 뽐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기량과 창의성뿐만 아니라 실제 병영 식당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에 군급식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급식 단가와 대량 조리 가능성, 병영식당 배식 환경 등 실제 급식 운영 요소도 함께 고려하며 맛있는 한 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병급식비가 한 명당 14,000원으로 오른 덕분에 재료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져 수준 높은 메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급식과 비교했을 때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20대 초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요. 심사위원들은 조리 결과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 전반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회 목적에 맞게 메뉴 구성이 군급식에 적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대량 조리의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회 결과 고사리 삼겹솥밥과 닭 배축국, 우엉 오징어 체전을 선보인 육군 54단 강수팀이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금씩 조리 방법만 바꿔주면은 장병들이 새로운 음식으로 인지하고 잘 먹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은 군 급식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우수한 메뉴들은 각 부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북에 반영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5군단 항공단이 코브라 공격 헬기에 20mm 기관포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올해 첫 공중 사격 훈련에는 수리온과 코브라 등 헬기 12대가 투입됐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자리 3발 준비되면 파이어! 사격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출격 준비를 끝낸 헬기가 막강한 화력을 뿜어냅니다. 유유히 비행하던 소형 무인기 옆으로 먹잇감을 찾은 코브라 헬기가 빠르게 접근하고 이내 기관포를 쏟아부으며 순식간에 초토화합니다. 지난 27일 육군 5군단 항공단의 올해 첫 공중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수리온과 코브라 헬기 등 12대가 투입됐으며 조종사의 위협 인지 능력과 지상에서의 사격 지원 능력 향상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적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인 소형 대공 표적기를 식별하고 빠르게 추적한 뒤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최대 750발까지 무장이 가능한 20mm 기관포로 이를 타격했습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계속해온 결과 이번 훈련에서 무인기 격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표적을 운용하여 적 무인기를 식별, 추적, 타격하는 실전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항공 전투력을 언제든지 투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사격이 진행되는 동시에 지상 인력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사격을 마친 헬기가 복귀하자 대기하던 무장사가 곧바로 출격해 다음 사격에 필요한 탄을 장전합니다. 공중 사격을 멈추지 않고 교대로 헬기를 출격시키기 위해 지상에서는 2.75인치 로켓탄 장착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5인치 로켓탄을 장착한 코브라 헬기는 제자리, 전진 비행 사격을 실시하며 항공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찾아온 건조주의보에 화재 예방 활동도 시행했습니다. 사격 전중 후 수리온 헬기가 표적 주변에 물을 뿌리며 안전한 사격 훈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 실시된 공중 전투 사격을 통해 조종사의 전투 기량을 숙달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효입니다. 육군 5군단 방공단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항공 전투 실험과 연계한 방공 대응체계 종합 검증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동계 기상 여건 속에서도 실제 작전과 동일한 조건을 조성해 적 공중 위협 발생 시 탐지와 식별, 결심, 요격까지 이어지는 방공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기동 회피 상황을 가정해 방공 탐지 자산과 방공 지휘 통제 경보 C2A 체계를 연동 운용하며 실전적인 방공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육군 5군단 방공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방공 대응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어떤 공중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방공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가 유사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간 침투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달빛이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특전대원들이 은밀하게 목표 지역까지 침투합니다. 최단 시간 내 적을 타격하고 목표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대항군과의 긴박한 추격전 끝에 적 지역을 모두 점령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는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 훈련장 일대에서 혹한기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임의 지역에서 작전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지역에 있는 지도부를 타격하는 목표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특전대원들은 UH-60을 탑승해 적 지역으로 신속하게 침투하고 무명고지로부터 목표 지역까지 은밀히 기동했습니다. 적 지역으로 침투한 특전대원들은 적 지휘관을 포로로 생포하고 대항군 퇴출 작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 다양한 마찰 요소를 극복하고 산악 도시 지역을 아우르며 전투 수행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조성을 통해 특전 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예측할 수 없는 작전 환경이었지만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극복하며 생존력과 동계 전투 능력을 길렀습니다. 특전대원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혹한기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29일 창설 24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심각한 피해 지역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문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되는 사후관리 전문부대는 화생방 테러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투입돼 오염관리와 안전회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전문부대는 핵 WMD 사후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와 전황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송열차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선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주요 소식을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현지 시간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상자가 2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월 평균 3만 5천 명 수준의 병력을 희생시키는 소모전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과 28일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을 운행하던 민간 여객 열차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열차엔 약 200에서 3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전문가들은 드론 조종사가 민간 객차임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타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군사적 목적이 없는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28일 발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으나 러시아 측이 점령지 유지를 협상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군사 자산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현재 중동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 가운데 만여 명은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근 공개 출처 정보 분석 등에 따르면 아루데이드 기지 외곽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서고 방공망이 확충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미군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이후 이란이 미사일 보복에 나섰던 전례를 감안한 방어태세 강화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중전력 이동도 이어집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항공기 추적을 통해 미군의 F-1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이 중동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통해 이란 영공 인근에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각종 드론 활동 등을 관측한 사항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엔 미 중부사령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호 항모전단과 공격 전투기 배치를 공식화한 만큼 미군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연합지상군 구성군사령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은 미사일, 무인기 등 진화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최단 시간 내 경멸하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연습에는 연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한미장병 230여 명이 참가해 한미 자산과 타격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육군 6사단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강도 높은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GP, GOP 통합상황조치훈련, 대대급 쌍방훈련, 예비 지휘소 이동 등을 통해 동계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육군 36사단 신병교육대대가 최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소외된 어르신들의 식사와 세족을 지원하고 환경 정화 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토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원주는 영하 1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점차 꺾이겠으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월요일에 약한 강수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